이번 시간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편에서 2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모아봤어요. 오타나 개정된 법이 있는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와이어로프의 세움 금지 조건 3가지를 적어주세요.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코인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층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3가지. 1. 이음매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 3. 세 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층 지름의 7% 초과. 네 번째는 꼬인 거. 다섯 번째,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여기까지. 다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의 표시 사항은 무엇일까요? SP-3AH 1. SP 외장형 2. 3. 300A 3A 용접기에 내장된 콘덴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4. H 고저항 시동형. 교류 아크 용접기 전격 방지기 표시 사항입니다. SP-3A-H가 있는데, 여기서 SP라고 하는 것은 외장형, 그 다음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300A, 그 다음에 나오는 A라는 숫자는 용접기에 내장된 콘덴서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H는 고저항 시동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교류아트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적으세요.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질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등 도장체에 둘러싸인 장소. 3. 물, 땀으로 인해 도전성이 높은 습인 상태 작업 장소. 이번에는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장소 3가지. 첫 번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가 있어서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두 번째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라든지 보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세 번째는 물과 땀으로 인해서 도전성이 높은 습유 상태 작업 장소입니다. 전격 방지기 설치 장소 3가지를 다시 말하면: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 장소 등 철골, 도전성이 높은 물체가 있는 장소. 두 번째는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세 번째는 물과 땀으로 인해 도전성이 높은 습유 상태 작업 장소.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제출 사업 4가지를 쓰세요. 1.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업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 설비 공사. 두 번째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 세 번째는 터널 공사. 네 번째는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 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다섯 번째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쓰세요. 1.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매분기 3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 5. 일용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6.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 여기는 이제 가로 안에 넣기인데 안전보건 교육 시간입니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정기 교육 시간. 요거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의 정기 교육. 요거는 연간 얼마냐면 16시간. 연간 토요일고 16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 시간. 요거는 가로 열고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네 번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용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5가지를 쓰세요. 1. 일반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건강진단 종류 5가지인데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다시 일반,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작업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소음 작업이란 무엇이냐? 1일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85dB 이상의 소음에서 8시간 작업하는 경우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 종류 4가지를 쓰세요. 1. 승객용 엘리베이터. 2.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3. 화물용 엘리베이터. 4.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5.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종류 4가지. 승객용 엘리베이터, 다음에 승객 화물용, 다음에 화물용, 다음에 소형 화물용, 마지막 5번째는 에스컬레이터. 다시 말하면 승객용, 승객 화물용, 화물용, 소형 화물용,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5가지 쓰세요.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 마스크. 5. 방독 마스크. 6. 송기 마스크. 7. 전동식 호흡 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1. 용접용 보안면 등.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5가지. 첫 번째는 추락 안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그 다음에 안전화, 안전장갑, 숨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용접용 보안면이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가 일단 머리에서는 추락 감전 방지 안전모가 있고, 그 다음에 발에 신는 안전화, 손에는 안전장갑, 그 다음에 마스크가 있는데 송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다음에 뭐 보호복이라든지 안전띠, 안전대, 용접용 보안명 등 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세 가지를 쓰세요.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지각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4. 그 밖의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여기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세 가지만 쓰면 되는데, 첫 번째는 산업재해율이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다음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음으로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다음으로는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FTA에 사용되는 사상기호 5가지를 도시하고 명칭을 쓰세요. 1. 드람 사상은 네모. 2. 기본 사상은 동그라미. 3. 승낙 사상은 마름모. 4. 통상 사상은 오덕형. 5. 전이기호는 세모. 다음 통상 사상은 오덕형. 5. 전이기호는 세모. 여기는 FTA의 사상기호 5가지인데, FTA에 사용되는 사상기호 5가지. 첫 번째는 계란 사상은 사각형. 두 번째 기본 사상 동그라미. 세 번째 생략 사상 마름모. 네 번째 통상 사상은 오각형. 다섯 번째 전이기호 삼각형. 다시 한번 계란 사상 네모, 기본 사상 동그라미, 생략 사상 마름모, 통상 사상 오각형, 전이기호 삼각형. 다음 문제입니다. 온, 오프의 상태를 갖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은 몇 비트인가요? 정답은 온, 오프 스위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1비트의 정보량을 전달하므로 정보량 H는 log2 X에서 X는 2이므로 log2 2는 1비트입니다. log2 X에서 X는 2이므로 log2 2는 1비트입니다. 온오프 스위치, 온오프를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정보량이 몇 비트냐고 물었는데, 온과 오프는 각각 한 개의 비트량을 정보함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정보량은 로그 2 x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x가 2이므로 로그 2의 2는 1비트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공기계에 주로 쓰이는 풀프루프 중 고정가드와 인터록 가드에 대해 설명하세요. 1. 고정가드는 계급으로부터 가공물과 공구 등을 넣어도 손이 위험 영역에 머무르지 않음. 2. 인터록 가드는 기계 작동 중에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함.
가공기에 쓰는 풀프루프에 있어서 고정가드와 인터로가드에 대해 설명하라. 첫 번째, 고정가드는 뭐냐? 외국으로부터 가공물과 공구 등을 넣어도 흔히 이렇게 위험 영역까지 머무르지 않은 것을 고정가드라 부르고, 두 번째, 인터로가드는 기계 작동 중에 개폐가 일어나는 경우 기계가 바로 정지하는 경우, 요거가 인터로가드다. 다음 문제입니다. PWI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세요. 1. 작업 방법 훈련 2. 작업 지도 훈련 3. 인간관계 훈련 4. 작업 안전 훈련 TWI 교육 4가지. 1. 작업 방법 훈련. 잡 메소 트레이닝이 되겠죠. JMT. 두 번째, 작업 지도 훈련. 이거는 잡 인스트럭션 트레이닝. 세 번째는 인간관계 훈련. 이거는 잡 릴레이션 트레이닝이 되겠고, 네 번째는 작업 안전 훈련. 잡 세이프티 트레이닝이 되겠다. 다음 문제입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과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1.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2.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110dB 이상의 소음이 1일 0.5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이거는 소음과 관련해서 빈칸 채우는 건데, 빈칸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몇 시간이냐 이건데, 여기에는 90dB 이상인 것은 하루에 8시간, 그 다음 100dB 이상은 하루에 2시간, 105dB 이상은 하루에 1시간, 110dB 이상 소음은 하루에 0.5시간 이상 되는 것이다. 90, 100, 105, 110인데 8, 2, 1, 0.5 각각의 시간이 되겠다. 90dB는 8시간, 100dB는 2시간, 105dB는 1시간, 110dB는 0.5시간만 되어도 소음이다. 작업. 다음 문제입니다. 계단 설치 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1. 강도 500kg 제곱미터 이상 2. 안전율 4 이상 3. 계단참 높이가 3m 초과시 계단 높이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여기는 계단과 관련해서 준수사항인데 빈칸 채우기입니다. 첫 번째, 강도는 계단의 강도는 500kg per m 제곱. 안전율은 4 이상. 그 다음에 계단참은 높이가 얼마만큼? 높이가 3m 높이가 3m 초과시 계단 높이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다시 설명하면 강도는 500kg, 안전율은 4, 계단참은 높이가 3m 초과시 3m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다음 문제입니다. 고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세요.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조이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벨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벨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는 파열판 설치해야 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반응 폭주 등으로 급격한 압력 상승이 우려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운전 중에 안전벨브 이상이 누적돼서 안전벨브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시 하면 파열판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두 번째는 독성물질 노출로 주위의 작업환경 오염, 우려. 세 번째는 안전밸브 이상으로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문제입니다.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파 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지진, 동해, 구동 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시설물 안전진단 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구축물 와 유사한 시설물 인근에서 구축물 인근에서 굴착이라든지 항타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해서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서 지진, 동해, 그 다음에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세 번째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자체 무게, 적설, 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잔로를 차단하는 절차 6가지를 쓰시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담로기 등의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배르된 잔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정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여기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부분에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 6가지를 쓰라고 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좀 내용이 많지만 다음과 같은 치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 전기기기에 공급되는 그 전원 관련 도면, 배선도 등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단로기를 개방하고 확인한다. 세 번째는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다가 잠금장치라든지 꼬리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네 번째는 잔류전화를 완전히 방전시킨다. 개로된 전로에서 에너지가 축적되어서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접촉되지 않도록 잔류전을 완전히 방전시킨다. 다섯 번째는 검정이 되겠지. 검정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다. 여섯 번째는 전기기기 등이 다른 충전 노출부하고 접촉됐는지, 또는 예비 동력원이 역송전 등이 일어나지 않는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접지기구를 이용해서 접지한다. 이런 취지로 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의 고장률 곡선을 그리고 감소 대책을 쓰시오. 1. 초기 고장은 제조 불량 및 생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점검함.
2. 우발 고장은 사후 부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함. 3. 마모 고장은 예방 정비를 통한 마모 고장을 최소화함. 여기는 기계의 고장률 곡선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감소 대책을 써라는 얘기인데, 이 욕조 튜브 곡선을 그리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여기 내려오는 하강 곡선 초기 고장 쪽 부분은 초기 고장이고, 여기는 제조 불량, 제품의 제조 불량이라든지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발 고장 아랫부분, 먹기 욕조 아랫부분, 그 부분은 우발 고장인데, 여기는 사후 보수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를 하면 되고, 마모 고장은 다시 이제 곡선이 올라가는 쪽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는 마모 고장이에요. 여기는 예방 정비를 통한 마모 고장을 최소화하자. 다음 문제입니다. 높이가 2m 이상 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1. 비계 조립에 의한 작업 발판의 설치. 2. 추락 방호망의 설치. 3. 근로자 안전대 착용. 여기서는 도움을 여기서는 높이가 2m 이상 되는 장소에서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 내용인데, 비계 조립에 의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추락 방호망 설치. 세 번째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3. 근로자 안전대 착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Grammarly helps make your writing clear and concise, no matter where you are. Compose a cover letter.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제가 2탄입니다. 개정되었거나 오타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1.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안전벨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가공형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로봇이 나왔는데, 로봇의 경우에 위험 방지 조치 두 가지, 로봇 운전 시 위험 방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1. 높이 1.8m 이상 울타리를 일단 로봇에 설치한다. 울타리 설치. 두 번째는 안전벨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가공형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다시 한번,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설치하고 안전벨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의 가공형 방호장치를 설치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로봇 작업 시작 전에 점검사항 세 가지인데, 일단 어디가나 하겠지만 외부 전선 이 피복이 있는지 외장에 손상이 있는지를 일단 보고, 두 번째는 매니플레이터 작동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세 번째는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을 본다. 다음 문제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 밀폐 공간 보관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밀폐 공간 보관 작업 프로그램 내용을 네 가지 쓰시오. 1.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 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 보건 교육 및 훈련. 밀폐 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 밀폐 공간 프로그램 4가지인데, 1. 사업장 안에 밀폐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 두 번째는 2는 밀폐 공간 내에 질식이나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 및 관리 방안. 세 번째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이다 이거죠. 다시 한번 밀폐 공간 프로그램 4가지는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두 번째, 밀폐 공간 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세 번째는 밀폐 공간 작업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네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다음 문제입니다. 방독 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타과곡 선도. 2. 사용시간 기록 카드. 3.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4. 사용상 주의사항. 여기는 좀, 안 보던 내용이 나왔는데, 방독 마스크 안전인증 표시하는 거 외에 표시사항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2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타겟 곡선도 1. 두 번째, 사용시간 기록 카드. 이 2가지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방진 마스크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성면, 취급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특급입니다. 2. 금속품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1급입니다. 3. 드레nun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특급입니다. 4. 방진 마스크 사용 가능한 장소의 산소 농도는 몇 % 이상인가? 18% 이상입니다. 이건 단답형이 되겠는데, 방진 마스크의 등급에 관한 건데, 일단, 성면 위험 장소, 여기는 특급. 두 번째는 금속 흉과 같이 이렇게 열적 생기는 분진 등 발생하는 곳에는 1급. 세 번째,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 함유, 이건 특급.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 사용 가능한 장소 산소 농도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몇 퍼센트냐? 18%야. 성면 특급, 금속륨 1급, 베릴륨 특급, 산소 농도 18%.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장치동 역시 수동대 폐기의 방호장치 한 가지와 그 방호장치와 손급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쓰시오. 1. 방호장치는 날 접촉 예방장치이고 2. 간격은 8mm 이하입니다. 여기는 동력식 수동 대폐기 방호장치인데, 그 방호장치하고 손급 테이블 간격을 쓰라 나온 얘기인데, 방호장치는 뭐냐? 일단 동력식 수동 대폐기니까 방호장치는 날접촉 예방장치. 그 간격은 얼마나 되냐? 8mm 이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재조사의 목적을 쓰시오. 1. 동종재해 재발 방지. 2. 유사재해 재발 방지. 3. 재해 원인의 규명 및 예방자료 수집. 여기는 이제 산업재해 재조사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는 동종의 재해를 재발 방지하는 것. 두 번째는 유사재해를 재발 방지하는 것. 세 번째는 재해 원인 규명 및 예방자료 수집하는 거다.
다시 하면 산업재해 조사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동종재 재발 방지, 유사재해 재발 방지, 재원인 규명 및 예방자료 수집이다. 재해 재발 방지. 3. 재해 원인의 규명 및 예방자료 수집. 다음 문제입니다. 산소결핍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착용해야 할 송기 마스크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1. 호스 마스크. 2. 에어라인 마스크. 3.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산소 결핍 위험 장소 송기 마스크 종류 세 가지인데, 송기 마스크 종류 세 가지라. 1. 첫 번째 호스 마스크. 두 번째는 에어라인 마스크. 세 번째는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다시 한번 송기 마스크 종류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알맞은 풍속의 기준을 쓰시오. 1. 폭풍에 의한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조치는 순간 풍속 30m/s 초과. 2. 폭풍에 의한 양중기의 이상 유무 점검은 순간 풍속 30m/s 초과. 3. 폭풍에 의한 5개용 승강기의 받침의 순승가 등 무너짐 방지 조치는 순간 풍속 35m/s.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서 풍속 기준을 쓰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가로 안에 숫자 넣는 건데, 첫 번째, 폭풍의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는 순간 풍속 얼마냐? 30m/s다. 두 번째는 폭풍에 의해서 양중기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되는 거는 이건 얼마냐? 순간 풍속 30m/s다. 세 번째, 폭풍에 의해서 5개용 승강기 받침수 증가 등 무너짐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얼마냐? 순간 풍속 35m/s 초과다. 초과. 다음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 심리의 5가지 요소를 쓰시오. 1. 동기. 2. 기재. 3. 감정. 4. 습성. 5. 습관. 네, 여기에는 산업안전 심리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동기, 동기부터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질 습성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기질, 습성, 그 다음에 동기, 감정, 습관. 아니다. 기질, 습성, 습관 이렇게 세 가지가 먼저 나오고, 기질, 습성, 습관이 먼저 나오고, 동기와 감정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질, 습성, 습관, 동기, 감정.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2. 재해 발생 예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여기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될 사항 4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될 사항 4가지. 여기에는 일단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세 번째는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네 번째는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 4가지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 사항,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세 번째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마지막 네 번째는 재발 방지 계획.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시설 2. 안전보건 관리 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 첫 번째 시설, 두 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세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네 번째는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됩니다.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인증 파열판을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1. 호증지름 2. 용도 3.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4. 분출 용량 또는 공칭, 분출 개수 5. 파열판의 재질 6. 유체의 흐름 방향 지시 파열판의 안전인증 표시 외에로 추가로 표시해야 될 5가지나 쓰라고 했는데, 호칭 지름 쓰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용도. 용도 먼저 쓰면 안 되겠다. 첫 번째 호칭 지름 쓰고, 두 번째는 설정 파열 압력 및 설정 온도. 요거 적고, 그 다음으로는 파열판의 재질. 요거 하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용도 적고, 그 다음으로는 분출 용량이라든지 공칭 분출 개수 이런 거 쓰면 되겠고, 이게 좀 어렵네. 다음으로는 유체의 흐름 방향 이런 거 주시. 다시 한번 5가지 쓰라 그러면 호칭 지름, 설정 파일 압력 및 설정 온도, 파일판 재질, 그 다음에 용도, 유체의 흐름 방향 지시. 다음 문제입니다. 암염용기 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검사 주기를 쓰시오. 1.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2.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암염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안전용기, 안전검사 주기인데, 이건 가로 넣기니까,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는 3년 이내에 하면 되고, 그 후로는 2년마다.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만약에 받은 용기라고 하면, 요거는 4년마다 하면 된다. 다음 문제입니다.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TLV, TWA, 매일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에게 노출되어도 영향을 주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 허용 농도. 2. TLV 스텔, 근로자가 1회에 15분 동안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에 허용 농도. 3. TLVC, 근로자가 1회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최고 허용 농도. 이게 복잡한 용어인데, 첫 번째 TLV TWA라고 하는 것은 매일 8시간 일하는 작업자, 근로자에게 노출되어도 영향 주지 않는 유해물질 최고 허용 농도를 말한다. TLV, TWA가. 그 다음에 TLV, STEL, 이건 뭐냐. 근로자가 일에 15분 동안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허용 농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TLV-C는 뭐냐. 근로자가 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최고 허용 정도다. 되게 어렵네. 반복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위헌 예지 훈련 4단계를 쓰시오. 1라운드 현상 파악, 2라운드 본질 추구, 3라운드 대책 수립, 4라운드 목표 설정. 또는 위험 예지 훈련 4단계는 현상 파악, 1라운드는 현상 파악, 2라운드 본질 추구,
3라운드 대책 수립, 4라운드 목표 설정,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이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한 사면의 붕괴 형태를 세 가지 쓰시오. 1. 사면선 간 붕괴. 2. 사면 내 붕괴. 3. 사면자부 붕괴. 유한 사면의 붕괴 형태를 세 가지 있죠. 이거는 사면, 첫 번째 사면 선단 붕괴, 두 번째는 사면 내 붕괴, 세 번째는 사면 저부 붕괴.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사면 선단 붕괴, 사면 선단, 두 번째는 사면 내, 세 번째가 사면 저부, 아이프, 저부, 선단, 내, 저부. 다음 문제입니다.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사용 조건 4가지를 쓰시오. 1. 주위 온도가 영하 20도씨 이상 45도씨를 넘지 않는 상태. 2. 산성 또는 해안과 같은 염분을 포함한 공기 중의 상태. 3. 연직 또는 수평에 대해서 전격 방지 장치에 부착하는 경사가 20도를 넘지 않은 상태. 4. 먼지가 많은 장소. 5. 유해한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 6. 습기가 많은 장소. 7. 기름의 증발이 많은 장소. 자동 전격 방지 사용 조건의 4가지인데, 첫 번째, 여기서 4가지만 쓰면 되겠지만, 그래서 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20도 이상에서부터 플러스 45도씨를 넘지 않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다른 것들은 좀 복잡하니까 밑에 4번째 먼지가 많은 장소, 5번째는 유해한 부적가스가 존재하는 장소, 그 다음은 습기가 많은 장소, 기름의 증발이 많은 장소, 이 정도 쓰면 돼요. 데이터 앞치마는 다른 앞치마들이랑 확실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원단 다음 문제입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연사기 덮개에 자율안전확인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1. 숫돌 사용 주속도. 2. 숫돌 회전 방향. 자, 자율안전 확인되는 연사기 덮개. 자율안전 확인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될 사항 2가지라고 쓰는데, 추가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숫돌 사용 중속도. 그 다음에, 그걸 표시해야 된다, 이게 추가로. 숫돌 사용 주속도. 두 번째는 숫돌 회전 방향을 추가로 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갱폼. 2. 슬립폼. 3. 클라이밍 폼. 4. 터널 라이닝 폼. 요거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인데,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다음 문제입니다. 재해 예방의 4원칙을 모두 쓰시오. 1. 예방 가능의 원칙. 2. 손실 우연의 원칙. 3. 원인 대비의 원칙. 4. 대책 선정의 원칙. 재해 예방 4원칙을 써라.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 원칙, 원인 계기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예방 가능, 손실 우연, 원인 계기, 대책 선정. 다음 문제입니다. 정전기 대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1. 마찰 대전. 2. 분출 대전. 3. 유동 대전. 4. 방리 대전. 5. 충돌 대전. 6. 파괴 대전. 정전기가 일으켜지는 대전의 종류 4가지라고 쓰는데, 첫 번째 마찰 대전, 분출 대전, 유동 대전, 방리 대전, 충돌 대전, 파괴 대전.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찰대전과 박리대전, 충렬대전, 파괴대전 이렇게 쓰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마찰, 박리, 충돌, 파괴 그렇게 하면 네 가지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의의 성질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1. 선택성은 한 번에 많은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하는 성질을 말함. 2. 방향성은 주의의 초점이 합치된 것은 쉽게 인식되지만 초점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는 성질을 말함. 3. 변동성은 주의를 계속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되는 성질을 말함. 주의의 성질 세 가지 쓰고 간단히 설명하는 건데 주의는 세 가지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이다. 첫 번째 선택성은 한 번에 많은 종류의 자극을 받았을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하는 성질. 그 다음에 방향성은 주위의 초점에 합치된 것은 쉽게 인식되지만 초점으로부터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는 성질. 세 번째 변동성은 주의를 계속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되는 성질.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다음 문제입니다. 집안 굴착 제거 시 작업 전에 보링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집안 조사를 해야 한다. 이때 사전 조사 사항을 네 가지 쓰시오.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집안 굴착 시 사전 조사 사항 네 가지.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수위 상태. 다음 문제입니다. 집안 굴착제 없이 집안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2. 방호망의 설치. 3. 근로자의 출입 금지. 집안 굴착 시 조치사항 세 가지. 1. 흙막이 지보공 설치. 2. 방호망 설치. 3. 근로자 출입 금지.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다음 문제입니다.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 내용을 네 가지 쓰시오. 1.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채용 시라든지 작업 내용 변경 시 실시하는 교육 내용 네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네 가지만 쓰면 되니까 첫 번째 것은 기계 기구의 어떤
그날 이걸 하게 된 기술 연성과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을 먼저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작업 개시 전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점검에. 세 번째는 정리동용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예방에 관한 사항. 6. 문학적 표시장치보다 시각적 표시장치가 사용하기 좋은 경우를 세 가지 쓰시오. 1. 경고나 메시지가 복잡한 경우. 2. 경고나 메시지가 긴 경우. 3. 경고나 메시지가 후에 재창조될 경우. 4. 경고나 메시지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룰 경우. 5. 경고나 메시지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청각적 표시장치가 청각적 표시장치보다가 시각적 표시장치가 사용하기 좋은 경우, 즉 시각적 표시장치가 사용하기 좋은 경우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경고나 메시지가 복잡한 경우, 내용이 긴 경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메시지가 복잡한 경우, 두 번째는 메시지가 긴 경우, 세 번째는 경고나 메시지가 후에 재창조될 필요가 있는 경우, 네 번째는 메시지가 공간적인 이치를 다룰 경우. 다음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이 및 집안의 침과 유모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이 및 치마 유모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4.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산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치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탄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자, 콘크리트 사설 작업 시 준수 사항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날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가 변이가 되었는지, 집안의 치마가 되었는지 이걸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이걸 보수할 것. 거푸집 동바리에 관한 사항이겠죠. 두 번째,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이, 치마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할 것. 배치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것. 세 번째,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거푸집 붕괴가 만약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하면 되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해요. 경험형 스마트 마켓을 소개합니다.